이런 블렌더와 같이 3D 소프트웨어들은 기본 화면에 나오는 이런 메뉴나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자동차의 뭐 계기판과 같이 유저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메뉴들이고,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라서 조작 방법만 배우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런 메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상단 메뉴, 어, 탑 메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파일을 부른다든지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식을 불러들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저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에디트는 작업 취소와 또는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는 이렇게 3D로 만든 이런 오브젝트들을 이미지로 2D 이미지로 어, 이미지화 시킬 때 사용하는 메뉴들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는 뭐 이런 창 같은 것들을 이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탭들은 이런 각각의 작업 공간들, 모델링이라든지 뭐 스컬프팅이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작업 공간들이 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것들은 레이아웃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것들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레이아웃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3D 작업창을 마우스로 컨트롤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의 입력이나 키보드의 입력은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마우스 모양으로 생긴 여기를 보시면, 자, 클릭을 하는 행동, 그리고 키보드 입력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3D 작업창을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은 마우스 중간 휠 버튼을 꾹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Shift를 누르면서 마우스 중간 휠 버튼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을 이렇게 돌려보면 위로 올리면 줌인, 아래로 내리면 줌아웃이 이렇게 됩니다.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중간 휠 버튼을 꾹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서서히 부드럽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제 상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위로 올리면 줌인, 아래로 내리면 줌아웃이 이렇게 부드럽게 됩니다. 그냥 휠을 돌렸을 때는 턱턱턱턱 걸리면서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되죠.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휠 버튼은 주로 뷰와 관련되는 이렇게 화면을 회전을 한다든지 이동을 할 경우에는 Shift 중간 휠 버튼, 그 다음에 휠을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창 뷰를 컨트롤하는 것이 주로 중간 휠 버튼입니다.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은 주로 선택과 관련됩니다. 선택. 하나씩 클릭 왼쪽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중으로 선택하고 싶을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추가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 메뉴들이 마치 그 한 메뉴처럼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이 쓰는 그런 메뉴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렇게 모아 놓은 것입니다. 마우스 왼쪽은 주로 셀렉터와 관련된 버튼이고요. 중간 휠 버튼은 이렇게 뷰와 관련된 버튼이고, 오른쪽은 마우스 오른쪽은 이렇게 한 메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3D 뷰포트, 3D 작업창이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모든 물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물체들은 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창에 목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일종의 상황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이름은 아웃라이너라고 합니다. 아웃라이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너나 또는 이 3D 작업창에서 선택하는 이 오브젝트들, 이 물체들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속성창, 프로퍼티스 창이라고 불리는 이 속성창에서 선택한 오브젝트, 선택한 물체의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이 옵션들을 수치를 조절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금 살짝 보이는 부분은 여기는 타임라인이라는 곳인데요. 이거는 주로 애니메이션에 관련되는 작업을 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내려버리겠습니다. 자, 각각의 창들은 이렇게 창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금 3D 뷰포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자, 그리고 여기는 아웃라이너 상황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로퍼티스 창이고요. 여기는 타임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각 창에 이런 성격들을 다르게 이렇게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타임라인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웃라이너를 여기에다가 부를 수도 있고요. 또는 프로퍼티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 타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창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창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 부분에 커서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좌우 모양으로 됐을 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하일 경우에도 역시 경계 부분에 커서를 가져다 대고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아래 위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창을 더 나누고 싶다. 그럴 경우라면 그 창의 각 코너에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대면 커서 모양이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눠집니다. 이번엔 아래에서 볼까요?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반대쪽에서 클릭하고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합치고 싶을 경우에는
같이 코너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 나오죠. 이때는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나눠졌는데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확장을 하는, 합쳐지는 이런 식의 커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확장할 것인지 아래쪽으로 확장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확장이 되었죠. 합쳐졌죠. 역시 이것도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안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나눠지고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합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합쳐집니다. 자, 블렌더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화면에 이러한 물체들이 있는데요. 이 물체들을 다 이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오브젝트고 이것도 오브젝트고 이것도 오브젝트입니다. 자, 이 오브젝트는 이제 카메라고요. 이 오브젝트는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선택한 이것은 이제 큐브, 폴리곤 모델링입니다. 이런 오브젝트를 이제 생성을 시키는 곳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add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타입의 오브젝트들을 여기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메쉬들이 폴리곤 모델링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내려가시면 이제 라이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카메라도 있고 이런 그다음에 사운드를 불러드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오브젝트를 여기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오브젝트의 뭐 변화라든지 뭐 합친다든지 오브젝트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브젝트를 복제를 한다든지 여기 보시면 duplicate라든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합친다든지 그 다음 상하 관계라든지 아니면 바인딩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오브젝트 간에 일어나는 어떤 작업들을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오브젝트의 이동, 회전, 그리고 크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오브젝트 모드에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가 있는 툴바입니다. 툴바. 여기 있는 곳이 툴바입니다. 뷰를 선택해서 보시면 여기 툴바라고 단축키가 T라고 되어 있죠. 툴바를 여기서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T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툴바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사이드바라고 해서 단축키가 N입니다. 이것은 이 툴바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수치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무브가 있고요. 두 번째가 로테이트, 회전이죠. 세 번째가 스케일, 크기의 변화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를 주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툴바로 가서 무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에 이런 어떤 뭔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기즈모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보이죠. 빨간 화살표가 있고 녹색 화살표가 있고 푸른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이 빨간 화살표는 이 오른쪽 귀퉁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역시 빨간, 초록, 파랑 이런 식의 선이 있죠. 빨간 선 쪽은 X는 플러스 X입니다. 또는 건너편에 있는 쪽을 보면 마이너스 X, 즉 이쪽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X가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X라는 것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녹색도 초록색도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Y 방향, 이쪽은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자, Z도 상하죠. 아래 위로 되는데 역시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Z 방향,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Z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X축 방향은 이제 좌우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Y축 방향은 앞뒤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Z축 방향은 이제 상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동을 하려면 이동하고 싶은 방향 쪽에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고 여기 보시면 마우스의 입력이 또는 키보드의 입력이 여기서 보입니다.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주면 그 방향으로 선택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Y축도 마찬가지죠. Y축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동을 합니다. Z축도 상하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하니까 여기 사이드바에서 이렇게 로케이션의 변화가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죠. 자, 이렇게 화살표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자, 커서를 보세요.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지금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이 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커서가 바뀌죠.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서가 바뀌면 이러한 행동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칸을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이동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화살표를 직접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칸 안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 있고 또는 여기에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요.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입력하거나 드래그를 하거나 상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세 축에 동시에 값을 넣고 싶다. 그럴 경우라면 제일 위에 있는 칸을 클릭을 하고 아래로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칸이 같이 잡힙니다. 보시면 Shift나 컨트롤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칸을 클릭을 하고 그대로 누른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면 자, 이렇게 검은색이 쫙 펼쳐진 것처럼 퍼진 것처럼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하고 놓으면 새 값이 동일한 값이 딱 들어간 것을 보입니다. 여기에 수치를 한 번만 입력하면 동일한 값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무브뿐만 아니고 회전, 스케일 다 이런 값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즈모, 이 도구를 직접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수치를 넣을 수도 있고 동시에 드래그를 해서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케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스케일 X축으로 스케일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스케일을 해서 스케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끝이 큐브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스케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접 기즈모,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하거나 한 칸씩 값을 입력시켜 주거나 아니면 새 값을 동시에 넣어 주거나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거 말고도 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 정도까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동이나 회전이나 크기의 변화는 툴에서 주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대체적으로 단축키를 많이 이용합니다. 무브를 보시면 G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 G. 단축키가 G라고 되어 있죠. 로테이트는 R입니다. R. 스케일은 S입니다. 단축키가 S입니다. 그래서 G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동. 기본 값은 지금 마우스가 드래그 하는 대로 세 축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죠. 세 축이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되는 축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X를 하게 되면 X축으로, Y를 입력하면 Y축으로, Z를 입력하면 Z축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빠져나오고 싶으면 ESC를 하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이제 보통 단축키로 작업할 경우에는 이렇게 툴을 선택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셀렉트 박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항상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단축키로 뭐 이동을 하든지 회전은 R이었죠. 회전을 하든지 또는 스케일의 변화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ESC를 하게 되면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작업할 때는 항상 셀렉트 박스, 그러니까 셀렉트 툴 상태를 여기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작업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의 이동, 회전, 그 다음에 크기 변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로서 하는 작업이라든지 또는 뭐 복사라든지 뭐 조인이라든지 이런 식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하고요. 다음 오브젝트의 모양을 바꾼다. 그럴 경우에는 작업 모드를 에디터 모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모양을 바꾸는 주요 요소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버텍스 셀렉트, 이거는 점이고요. 두 번째가 엣지 셀렉트, 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페이스, 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단축키가 1번, 2번, 3번, ESC 아래에 있는 이 숫자 키보드 있죠? 그것으로 1번, 2번, 3번으로 선택 요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디트 모드로 이렇게 들어오면 모든 요소들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다 해제를 하고요.
해제를 하고 첫 번째 버텍스를 이렇게 선택해 봅니다. 마우스 좌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버텍스들을 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특징이 선택된 점은 하얗게 표시가 되고 이 하얀 점 주위로 이 선이 살짝 밝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살짝 펼게요. 잘 안 보이시면 여기를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와이어 모드로 보게 되면 잘 보이죠? 선택한 버텍스는 흰색으로 표현되고 이 버텍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엣지들은 밝게 그라데이션이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걸 경우에는 여기에 버텍스가 한 개 이상 중첩되어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봐왔던 그런 모습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뭔가가 아, 평범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도를 하고요. 자, 버텍스들을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이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엣지 셀렉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로 2번 키를 입력하면 엣지 셀렉트 모드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버텍스 셀렉터와 같이 이렇게 엣지를 자유롭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엣지가 선택이 됩니다. 역시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른 메쉬를 이용해서 이 셀렉트 하는 것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에서 UV 스피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엑스레이 모드를 끄면 반대쪽은 이렇게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에디터 모드로 이렇게 가서 지금 엣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엣지 셀렉트 모드입니다. 이렇게 Shift 키를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다중 선택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더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루프 셀렉트와 링 셀렉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단 메뉴에 셀렉트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면 셀렉터 루프에서 엣지 루프와 엣지 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3D 소프트웨어에 다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이 루프 셀렉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하고 여기 엣지 루프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선택한 엣지와 연결된 엣지들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엣지를 다시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엣지 링 셀렉트를 해보겠습니다. 링 셀렉트를 하게 되면 선택한 엣지와 마주보고 있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엣지들이 쭉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진 엣지들을 선택할 경우에는 루프 셀렉트, 마주보고 있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엣지들을 선택할 경우에는 링 셀렉트, 이렇게 두 가지 루프와 링, 이것은 아주 많이 사용되는 선택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이
그 메뉴로 들어와서 선택하기가 귀찮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좌 버튼으로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한 엣지와 이어진 엣지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와 Alt 키를 동시에 누르면서 마우스 좌 버튼으로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링 셀렉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 셀렉트를 하면 마치 그 반지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링 셀렉트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링이든 루프든 다중으로 또 선택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이 루프 셀렉트를 아래쪽에 있는 또 루프 셀렉터로 추가로 선택하고 싶을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면서 해주면 이렇게 루프 셀렉트를 다중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링 셀렉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컨트롤 Alt 누르면서 Shift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다중으로 링 셀렉트 환경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 셀렉트 모드에서는 많은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엣지를 넣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많이 쓰는 명령들은 여기 엣지로 들어가서 루프 컷 앤 슬라이드라는 명령을 아주 많이 씁니다. 단축키가 컨트롤 R인데요. 루프 컷 앤 슬라이드 명령을 클릭을 하고 커서를 이렇게 엣지 위에 클릭을 하면 노란 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가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커서가 엣지 가까이 갔을 때 자, 수직으로 되어 있는 엣지일 경우에는 수평으로 이어진 엣지를 추가해 줄 수가 있고 수평의 엣지를 선택하면 수직으로 이렇게 엣지를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제 생성이 되었고요. 자, 클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클릭 다음은 이렇게 슬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은 이 생성한 엣지의 위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 좌 버튼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생성한 엣지가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엣지에 들어가서 루프 컷 앤 슬라이드 명령을 주고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엣지 위에다가 마우스 좌 버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원하는 위치가 여기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그 다음 단계가 이 슬라이드를 해서 그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정확히 중간에다가 해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프 컷의 슬라이드 명령을 주고 엣지 근처에 가서 클릭해주면 노란 선이 나오고 수평이든 수직이든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잡고요. 클릭을 해줘서 좀 더 정확히 원하는 위치를 슬라이딩을 해서 위치를 잡을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뭐 좌클릭을 하게 되면 이 위치에서 정착을 하고요. 아니면 정중앙에 두고 싶다. 정중앙
이제 좌버튼으로 잡기가 힘들죠. 정중앙의 경우에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면 정중앙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엣지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줄 때 지금은 하나만 했는데 이 루프 컷일 경우에는 클릭을 한 상태에서 노란색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 휠을 위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한 개 이상의 엣지를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리면 점점 많아지죠. 내리면 수가 줄어듭니다. 한 개, 최소 단위가 한 개고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개 이상의 엣지를 넣고 싶을 경우에는 노란색 상태에서 휠을 돌려주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역시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 위치에 생성이 되고 그것이 아니고 정확히 이렇게 등분으로 해주고 싶다. 그럴 경우라면 역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3등분이 되는 이 개수만큼의 등분이 이렇게 되는 엣지를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엣지를 선택을 하고 지금 루프 셀렉트를 했죠. 그 다음에 S키를 누르면 스케일이죠. S키 또는 G키를 하면 이동이 되죠. 선택한 요소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ESC로 취소를 하고 R키를 하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스케일을 해서 한번 쑥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웠는데 좀 전에 했던 명령이 루프 컷 앤 슬라이드, 단축키는 컨트롤 R입니다. 컨트롤 R.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이 레벨 엣지라는 명령입니다. 컨트롤 B입니다. 컨트롤 B. 이것은 이제 모서리 따기. 베벨이라는 것이 뾰족한 모서리를 좀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그런 명령인데요. 지금 일부러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좀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엣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줘야 될 경우에 베벨 엣지라는 것을 해서 부드럽게 처리를 합니다. 베벨 엣지 명령을 주고 그러면 커서 주위에 이렇게 점선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좌우로 이렇게 좌우든 상하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못 따듯이 이렇게 면이 생성되는 게 보이죠. 좀 전까지는 엣지였는데 선이었는데 선을 이렇게 선 사이에다가 면을 첨가하면서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 상태에서 원하는 크기만큼 해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베벨 엣지 명령을 줘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 선택한 엣지 사이의 면을 생성하면서 조금 뾰족한 것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죠. 자, 이 상태에서도 역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중간에 엣지가 더 첨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 부드러워졌죠. 한 번 더 올리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된 것이죠. 언두를 해보면 이런 뾰족했던 애가 리두를 해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뾰족한
부분의 엣지 또는 면을 주로 이제 베벨 엣지가 그 코너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로서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루프 컷 앤 슬라이드 또는 베벨 엣지 이 두 가지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고요. 이 명령이 좀 찾기가 힘드시다. 찾기가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그 블렌더에서 이제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여기 입력에 Q라고 제가 입력했죠. Q 버튼이 이제 퀵 페이버릿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뺐습니다. 이 퀵 페이버릿이라는 거는 이런 메뉴들을 Q 키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주로 유저가 많이 쓰는 메뉴들만 이렇게 모아서 일일이 이런 명령에 갈 필요 없이 바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명령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을 메뉴 쪽에 가서 커서를 이렇게 대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Add to Quick Favorite이라는 이런 명령이 있죠. 이것을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베벨 엣지가 들어갔고 루프 컷 앤 슬라이드 이것도 퀵 페이버릿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마우스 입력을 보시면 Q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금방 그 퀵 페이버릿에 넣었던 이 명령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명령들만 이렇게 모아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 들어갈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초보 시절에는 이 명령을 잘 퀵 페이퍼릿을 이용하시면 작업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셀렉트도 퀵 페이퍼릿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엣지 루프, 엣지 링, 베벨 엣지, 루프 커넥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자, 이런 명령들은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냐면 지금 엣지들이 선택을 해보면 지금 다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모습을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사각형. 그래서 지금 그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때 메쉬라고 해서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죠. 메쉬가 이제 이름이 그물, 망사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그물 같은 구조, 즉 사각형의 면으로서 이렇게 되었을 때 루프 셀렉트나 또는 링 셀렉트나 또는 금방 배웠던 추가하는 컨트롤 R, 루프 컷 슬라이드 또는 베벨 엣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합니다. 사각형이 아니고 뭐 삼각형이나 그다음 사각형 이상 오각형 이럴 경우에는 그런 면이 있을 경우라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선택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스피어를 보시면 그 굴을 보시면 여기 끝부분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루프 컷을 하게 되면 그저 사각까지가 왔다가 이 안으로는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루프 셀렉트, 링 셀렉트 또는 루프 컷 앤 슬라이드, 베벨 엣지 이럴 경우에는 다 사각형 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스 셀렉트
베이스 셀렉트를 보게 되면 문자 그대로 면을 선택을 합니다. 면을 선택을 해서 역시 Shift 키를 누르면서 다중 선택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Alt 마우스 좌클릭하게 되면 엣지처럼 이렇게 루프 셀렉트한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Alt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링 셀렉트한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닮아 있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루프 셀렉트, 링 셀렉트를 배우셨으니까 1번 키, 즉 버텍스에서도 역시 이것이 작동합니다. Alt 키를 누르면서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에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버텍스 셀렉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에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버텍스를 다 선택하게 하게 됩니다. 역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버텍스, 엣지, 베이스 다 루프 셀렉트와 링 셀렉트가 다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줬으면 빼는 부분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 엣지를 이렇게 루프 셀렉트를 해서 이 엣지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딜리트 키 또는 X 키를 누르면 됩니다. 주로 X 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딜리트에 관련되는 것들이 쭉 떠 있는데요. 엣지니까 엣지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엣지와 관련되는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뻥 하고 뚫리듯이 사라집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엣지를 제거할 경우에는 그 이 면 상태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그죠? 이 엣지나 또는 뭐 버텍스나 아니면 페이스나 그 부분만 이렇게 딱 해당되는 요소만 이렇게 딱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dissolve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는 이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엣지니까 dissolve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 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선택한 요소만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면일 경우에는 이 면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 페이스 그러니까 디졸브 페이스가 아니고 페이스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구멍을 내버립니다. 디졸브 페이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은 유지가 됐는데 면은 있는데 그죠?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디졸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면을 아예 뚫어버리고 싶다. 그럴 경우라면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이 페이스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 메쉬 구조를 나누고 싶다. 나누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나눌 경우에는 그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나눔의 기준이 되는 엣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엣지 셀렉트 모드에서 엣지를 이렇게 쭉 이어서 완전히 완전히 패곡선처럼 열려 있는 곳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완전히 패곡선이 되어야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질 겁니다.
어느 한 군데가 뚫려 있으면 어, 나눠지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어, 여기 보시면 버텍스의 립 버텍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립 버텍스 버텍스 명령인데도 엣지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도 이것이 작동을 합니다. 립 버텍스 단축키가 V죠. 립 버텍스를 하면 이 선택한 엣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좀 전하고 그 선택한 엣지의 컬러가 다르죠. 이렇게 일반적인 상태하고 다를 경우에는 여기 뭔가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실 때 조금 유의하셔서 보시면 모델링 하시기가 굉장히 좀 편합니다. 보시면 다르죠. 즉, 이 상태는 지금 겹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G 키로, 무브 키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여 보면, 그죠? 이렇게 하나였던 엣지가 나눠지면서 분단이 되면서 이쪽에 엣지가 있고 아래쪽에 엣지가 또 따로 있죠. 이런 식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엣지가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원래 위치로 즉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엣지가 두 개가 겹쳐져 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다른 엣지들하고 약간 진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보시면서 엣지가 조금 다른 엣지들하고 좀 두껍게 보인다. 그러면 그 엣지는 한 개 이상이 포개져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 셀렉트를 별개로 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셀렉트 링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셀렉트 링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커서를 어느 한쪽, 뭐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지금 나눠진 것에 커서를 한쪽을 대시고 L키를 누르면 그쪽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아래쪽에 커서가 있으면 아래쪽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X키 베이스를 하게 되면 지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면을 선택해서 지금 하나의 오브젝트인데 이 부분을 다른 오브젝트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싶다면 여기 메쉬로 가서 separate selection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단축키가 P죠. 이것을 하게 되면 좀 선택한 오브젝트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일반적인 좀 전에서 봤던 그 오렌지 색하고는 좀 다른 좀 진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스피어인데 새로 분리된 것은 스피어 001이라는 지금 이 분리된 오브젝트거든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지금 좀 전에 그 세퍼레이트 작업한 것은 스피어였죠. 스피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 지금 이 마크는 여기서 그 에디트 모드로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디트 모드 표시죠. 자, 이것을 아래쪽에 지금 점이 있는데 이것을 아래쪽에 스피어 001을 선택하게 되면 스피어 001의 에디트 모드로 여기서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어 001의
엣지나 버텍스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바로 에디트 모드로 작업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분리가 됩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개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나눴습니다. 이런 도넛 같은 오브젝트가 있는데, 얘와 얘를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한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치겠다. 그런 작업은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 한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 join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join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join 명령을 주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스피어와 토러스 별개의 오브젝트가 조인을 하게 되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이렇게 더하는 이런 식의 작업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와 에디트에서 요소들을 넣어주고 또는 요소들을 빼주고 나누고 그 다음에 더하는 것을 기본적인 메뉴로서 이렇게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이 명령들을 퀵 페이보릿 메뉴에다가 이렇게 넣으셔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아까 그런 것들이니까 작업하실 때 편하게 작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이제 모양을 수정하는 메뉴들을 배웠습니다. 이 메뉴를 가지고 머그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머그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옵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값으로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큐브를 제거를 하고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X키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브젝트 모드입니다.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메뉴 add로 들어가서 메쉬 중에 실린더를 클릭합니다. 자, 이 실린더의 가장 기본값 왼쪽 하단을 보시면 여러 가지 값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옵션이 뜨는데 이 값을 그대로 이제 기본값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탭키나 직접 에디트 모드로 선택을 해서 모양을 수정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번엔 탭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키를 이용하면 바로 에디트 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자, 일단 에디트 모드 처음 들어오면 선택한 오브젝트에서 모든 요소들이 다 선택한 상태가 되는데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위의 면과 아래쪽의 면을 삭제를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루프 엣지나 링 엣지 그리고 루프 컷, 베벨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사각형인 상태가 작업하기가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이상인 이런 면들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면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베이스 셀렉트 3번 키죠. 3번을 눌러서 베이스 셀렉트 할 수 있는 모드로 바꾸고 커서를 위에 있는 면과 아래쪽에 있는 면을 동시에 Shift 키를 누르면서 다중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X키를 눌러서 삭제죠, 삭제. 아니면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하게 되면 요소들을 이제 제거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상단에 있는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직접적으로 면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면이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뻥 뚫리죠. 자, 뻥 뚫렸습니다. 자, 이렇게 뚫린 면을 이제 사각형의 형태를 가진 엣지들로 이렇게 첨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엣지들을 한 번에 선택할 것인데요. 자, 엣지들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엣지 셀렉트 2번 키를 눌러서 엣지 셀렉트 모드로 바꾸시고 쭉 이어진 엣지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할 겁니다. 한꺼번에 선택. 그래서 Alt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루프 셀렉트가 되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엣지에서 면을 이렇게 면을 생성을 시키는 것이 자, 익스트루드 엣지가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뽑아내는 엣지를 돌출시키는 그런 명령입니다. 단축키는 이 키입니다. 보시면 단축키가 없네요. 단축키는 이 키입니다. E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지금 마우스 버튼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우스 버튼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키보드 E만 클릭을 해서 마우스만 드래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서 돌출시킨 이 엣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엣지들과 연결된 면들이 이렇게 사각형 면들이 이렇게 쭉 뽑히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전혀 안 눌렀습니다. 키보드 S를 누릅니다. S는 스케일이죠. 그죠? 키보드 스케일입니다. 키보드 S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을 이제 축소를 하거나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보면 축소가 되거나 확대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안쪽으로 축소를 시키고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스케일의 크기를 마우스 왼쪽 버튼이 크기를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크기를 확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볼게요. Alt 마우스 좌클릭으로 루프 셀렉트를 하고 이 키로 익스트루드를 시키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를 그냥 흔들어 줍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흔들어 주고 이렇게 돌출시켜 뽑아냈구나를 확인을 하고요. 뽑아내면서 면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 사각형 면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케일을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S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키고 이 정도 크기면 되겠다 그러면 마우스 좌클릭을 이때 합니다. 마우스 좌클릭을 이때 해서 확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자 지금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서 사각형의 면들을 만들었죠. 사각형의 면들 다 사각형들이죠. 사각형의 면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뚫려 있는 이렇게 남아 있는 이 부분을 면으로 채울 건데요. 이 상태로 다시 익스트루드를 해서 안쪽으로 쭉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되죠.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삼각형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작업하기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메쉬 구조가 작업하기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각형이 되는 순간 그쪽 면과 삼각형 면들과 연결된 엣지나 페이스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중 선택할 때 Alt나 컨트롤, 루프 셀렉트, 링 셀렉트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삼각형은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했던 것이 그 베이스에 그리드 필이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드 필. 그냥 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시 이 필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필은 거의 쓰지 않고 그리드 필은 베이스의 그리드 필은 이렇게 이런 그죠? 이런 식의 사각형들 메쉬 모양으로 이렇게 채워주기 때문에 그리드 필을 많이 이용합니다. 일단 옵션은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면을 채워서 면을 생성해서 채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채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lt 마우스 좌클릭을 해서 Alt 마우스 좌클릭을 해서 엣지들을 쭉 선택을 하고 여기가 지금 너무 날카롭게 딱 되어 있죠. 날카롭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부드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게 있었죠. 여기서 이제 베벨 엣지라는 것을 사용을 해봅니다. 컨트롤 P죠. 베벨 엣지 명령을 줘서 이렇게 부드럽게 드래그를 해주면 선택한 엣지를 이제 나누면서 그 사이에 면을 이렇게 생성을 시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도 되는데 여기도 너무 각이 졌죠. 그래서 휠을 한번 위로 돌려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죠? 중간에 엣지가 더 이렇게 생성이 되죠. 너무 있으면 여기에다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적당히 한 2개 정도만 더 사이에 넣고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 보시면 그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되죠. 언두를 해보면 취소를 해보면 이 상태에서 아주 뾰족한 상태였는데 이것을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코너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베벨 엣지 이것도 역시 퀵 메뉴로 베벨 엣지로 등록을 시켜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개수를 더 조절을 휠을 돌려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저는 한 2개 정도 해서 클릭 해주면 가급적 수치를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코너가 부드러운 이런 식의 컵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브젝트 모드입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할 수 있는 이 모디파이어, 스패너 모양으로 생긴 이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서 그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이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쭉 내려가면 안 보이죠? 이 밑에 있는 화살표 쪽으로 하게 되면 아래쪽에 숨겨져 있는 다른 모디파이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중에서 솔리디파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두께, 티크니스 부분이 있죠? 티크니스를 조절해 봅니다. 그러면 두께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그 모니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 솔리디파이가 적용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적용된 게 아니고 이것을 확정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모델링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니터를 꺼버리면 원래 지금 현재 상태의 모델링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 모니터를 켜면 이 솔리디파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그 옵션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두께를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에디트 모드로 가게 되면 요까지만 버텍스가 있고 이 안쪽에는 버텍스가 없죠. 그래서 가상의 결과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모니터 모양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지금 이 상태를 어플라이에 확정을 해줍니다. 확정을 해주면 에디트 모드로 가게 되면 그죠? 이제부터는 버텍스가 이렇게 보이죠. 버텍스가 보입니다. 자, 여기도 너무 뾰족하죠, 그죠? 뾰족하게 된 이 밑에처럼 여기도 너무 뾰족하게 돼 있죠. 끝이 너무 뾰족합니다. 이 컵으로 물 마시다가는 입술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엣지 셀렉트로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를 Alt 마우스 좌클릭, 다중으로 해주겠습니다. 다중. Shift 키를 누르면서 Alt 키 누르고 다시 마우스 좌클릭 이렇게 해주면 다중으로 루프 엣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부드럽게 한쪽도 부드럽고 바깥쪽도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베벨 엣지 참 많이 쓰죠. 베벨 엣지를 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면이 막 각이 져서 좀 보시기가 좀 거시기 하죠. 거시기 한데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쉐이드 스무스가 있고 쉐이드 플랫이 있습니다. 쉐이드 스무스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각진 것을 부드럽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쉐이드 플랫을 하게 되면 좀 전에 각진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쉐이드 스무스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쉐이드 스무스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손잡이는 다른 오브젝트를 일단 처음이시니까 다른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그냥 붙여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헤드에 메쉬에 여기 토러스가 있습니다. 토러스를 클릭을 해서 이 도넛 모양의 토러스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 도넛을 여기에다가 손잡이 모양으로 사용할 건데, 그럼 손잡이 정도의 모양이 돼야 되겠죠? 손잡이 모양으로 일단은 우선 회전을 지금 누워 있으니까 얘를 좀 일으켜야 되겠죠?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을 그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 보겠습니다. 자, 회전을 하는 것은 단축키 R이었죠. R 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 축이 움직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사이드바를 꺼내서 작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R 키를 누르면 그죠? 세 축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X축 드래그를 하게 되면 X축만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래서 90도로 딱 세우면 좋겠는데 너무 부드럽고 좀 거시기 하죠. 자, 이것을 이제 각도의 스냅을 주는 것이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5도 단위로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5도 단위로 해서 90도로 딱 회전을 뭐 마이너스 90도든 플러스 90도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90도로 해볼게요. 딱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90도로 이렇게 딱 세워졌습니다. 마우스 휠 버튼으로 이렇게 드래그 회전을 하면서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X축으로
마이너스 90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도넛을 반만 쓸 것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만 보고 싶다. 선택한 오브젝트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슬래시 키, 슬래시 보시면 물음표에 있는 이 슬래시 키를 하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만 보입니다.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슬래시 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고,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한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나머지는 숨겨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면 뷰로 이렇게 딱 잡으시고 난 다음에, 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에디트 모드. 탭 키를 누르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죠.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다 해제를 하고, Alt 키를 누르면서 이 중간 부분에 그죠, 기준이 되는, 자르는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나누는 기준이 되는 엣지를 선택을 합니다. Alt 키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다중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면서 Alt, 그 다음에 마우스 좌클릭,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엣지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패곡선 두 개죠. 패곡선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이 명령을 주기 전에 우선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 버텍스에 있는 립 버텍스, 단축키가 V였죠. 립 버텍스, 얘도 페이보릿으로 넣어봅니다. 립 버텍스를 클릭해 주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조금 반응이 느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G키로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은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빈 공간을 클릭을 하고 이쪽을 지울 것이죠. 이쪽 부분에 면들을 지울 것입니다. 그래서 L키를 누르면서 커서를 여기에 대시고 L키를 누르면 여기가 다 선택이 됩니다. 다 선택이 되고 X키를 누르면서 페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페이스를 그럼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이렇게 빠져나가서요. 오브젝트 모드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슬래시 키를 누릅니다. 슬래시 키. 자, 이렇게 되면 자, 반쪽은 날아갔죠? 반쪽은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정면뷰로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에 G키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X를 클릭을 해서 X축으로만 이동하게 하고 적당히 이 끝 지점, 이 컵의 끝나는 부분 근처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댑니다. 적당히 물리게요. 끝이 적당히 물리게. 그 다음에 S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적당히 줄여주세요. 적당히 수치를 주고 싶으시면 여기서 주셔도 되고요. 적당히 줄여주시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손잡이를 먼저 선택을 하고 컵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 조인을 해줍니다. 오브젝트 조인. 손잡이 먼저 컵을 선택, 그 다음에 조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로 두 개로 있던 오브젝트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게 됩니다. 다음 다시 스무스 쉐이드 해주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면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기본적인 컷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